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 경제 위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월 10일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122위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그룹인 헝다그룹의 자회사 12곳에서 동시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대로 헝다그룹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그동안 투자한 투자금을 되돌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헝다그룹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헝다그룹이 이를 부인해 왔고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관망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감지한 은행, 신탁회사,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헝다그룹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헝다그룹의 위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헝다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면서 지난 9월 8일부터 자회사 두 곳이 9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두 은행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헝다의 유동성 위기와 파산을 염려한 사람들이 허난, 장시, 스촨, 상하이, 충칭, 광저우 등에 있는 12개의 자회사에 몰려가 헝다에 투자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급기야 9월 13일 헝다그룹 관계자는 사실상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시인했지만 파산이나 기업 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며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헝다는 기존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완공해서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헝다그룹의 위기는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헝다그룹의 자회사인 헝다차이후, 즉 헝다자산관리가 판매한 재테크의 상품은 헝다그룹 전체 직원들에게 강제로 매입하도록 했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재테크 상품을 사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헝다그룹의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투자금을 만들어 매입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직원들은 부동산을 저당 잡혔고 돈도 자산도 없는 직원들에게 회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헝다차이후 회사의 재테크 상품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아예 은행원을 헝다에 오게 해서 대출 업무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랬던 헝다그룹의 더 큰 문제는 헝다차이후가 최근 만기 도래된 고객들의 투자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져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쉬자인 회장은 헝다자산관리의 투자자들에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2년에 걸친 현금 상환 방안이고, 둘째는 헝다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등의 현물 상환이며,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잔금과 투자금을 상쇄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입장과 투자금 출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악화된 것은 올해 초부터 시진핑이 부동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연이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가 시작되면서 뜻하지 않은 헝다발 금융위기론,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이번 시진핑의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에 따라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실제로 올해 9월 5일까지 중국에서 모두 274개의 비교적 소형인 부동산 개발업체가 파산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헝다와 같은 부동산 대기업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헝다그룹은 2021년 6월 말까지 약 8,355억 위안, 약 152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47.4%에 달하는
3,957억 위안 약 72조 원이 1년 이내의 단기 부채입니다. 헝다그룹의 현재 총 자산은 거의 3조 위안 약 545.5조 원에 이르고 영업 매출은 약 7,232억 원 약 131.5조 원이고 부채는 약 8,355억 위안 약 152조 원으로 부채 비율은 약 27.85%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지난 6월 말 기준 중국 헝다그룹의 부채 총액은 1조 9,700억 위안 약 355조 원을 기록한 반면 자기 자본은 4,110억 위안 약 74조 원에 불과해 부채 비율이 480%에 달한다고 서로 베껴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립니다. 헝다그룹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파트 특별 세일 가격 판매 등을 통해 현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헝다의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주로 차입에 의존하여 부동산 사업을 확장해 왔고 전기자동차 등의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헝다그룹은 시자인 회장이 1997년 광둥성 선전시에서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금융, 헬스케어, 여행, 광저 프로축구팀과 헝다 축구교실 및 관련 산업까지 투자해 왔고 이번에 전기자동차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시자인 회장의 공격적인 확장이 결국 유동성 위기를 넘어 그룹 전체의 사활까지 거론될 정도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약 8,355억 위안, 우리 돈 약 152조 원의 부채를 짊어진 헝다그룹이 만약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중국의 전체 금융 시스템에도 상당한 리스크와 충격이 가해질 것은 뻔한 일이죠. 그런데 이미 헝다는 협력업체에도 공사대금이 밀려있고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태에서 채권 발행으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막힌 상태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헝다그룹의 고위층 간부들은 직위를 도용하여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금융상품을 앞다투어 현금화했습니다. 결국 일반 투자자들과 회사의 강압에 못 이겨 투자했던 헝다그룹 직원들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위기를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3년임을 위해 계속해서 무리하게 강경 일변도의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시진핑 스스로 블랙스완의 위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분야는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발전 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홍콩 무력 통일 등 현재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모조리 잡아서 배를 갈라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꺼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주간 이슈 해독 시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